제가 사장님은 일반 건축주랑은 조금 틀린 경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보통 이런 경험하는 건축주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 조회수 올리는데 써먹으려고. 도움이 된다면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올해 마무리한 전원주택이죠. 건축주분을 모시고 집 짓던 경험, 네. 그죠? 특별한 경험을 좀 했어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도 하고 집 짓던 경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아, 예, 제주도에 내려온 지는 한 8년 된 것 같고요. 원래 서울 살고 있었고, 와이프랑 얘기가 잘 돼서 제주도에 살이를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네. 이제 8년 만에 네, 자가집을. 예, 맞습니다. 꿈을 이루셨네요. 8년 만에. 네, 본의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네. 근데 이 꿈을 이루기에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많았죠. 예, 네, 처음 시작부터.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진민호 자체 공사할 때도 예. 문제가 많았고, 예. 지출이 좀 많았죠. 있었고, 예. 그죠? 이걸 공사하는데 눈탱이를 맞은. 예, 그죠? 도망갔죠, 그분이. 아, 도망갔어요? 예. 공사하다 그냥 도망간 경우인가? 예. 돈은 다 받고. 예, 돈을 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청구한 돈을 줬더니, 예. 그걸 갖고 도망간. 예, 맞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 얘기 좀 자세하게 좀. 어떻게 이걸 그분한테 시작하게 됐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도망가게 됐는지. 스토리가 엄청 복잡하고 긴데, 어떻게 좀. 간단하게. 네. 이 땅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신 분이고, 그분이? 예, 근데 그분은 이제 이 마을의 모든 집을 거의 다 자기네가 지었다고 했고, 예, 건축업도 하시는 분이었나 예, 건축업도 봐요. 했고, 건축 자격증도 있다 하셨고, 그래서 우리 집을 지어주겠다 하셔가지고, 땅 구입을 도와주시면서 집까지 지어주시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가지고. 멀티플레이어네. 예. 땅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네, 마무리까지, 완공까지 하신다 하셔가지고, 믿고 이제 따랐는데, 여기 이제 성토 작업비 많이 필요했었어요. 예, 장비도 많이 들어왔었었고, 원래 이 땅 모양이 아니었었거든요. 처음에 사장님이 처음에 때. 이 도로도 없었었고. 그죠. 성토와 토목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돈을 많이 이제 달란 데 들였었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제가 질문을 몇 개 했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난해한 답이 나오고, 약간 의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제 차 몇 번 여쭤봤는데, 제가 결론은 그 많은 질문에도 제가 듣고자 하는 답 못 들었어요. 해명이라고 내놓은 해명들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해명들. 상식에서 벗어난 해명. 예, 상식에서 벗어난 해명. 그때부터 이제 그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전에는 굉장히 친근하고 뭐든지 다 될 것처럼 하지만 그런 상식에 벗어난 대답을 듣는 순간 그게 이제 본 모습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런 거죠. 나중에 세금 문제로 세무사한테 줘야 될 서류들을 좀 필요한 게 있었는데 토목자목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토단 토목한 영수증을 좀 요청했었는데 안 주고 있다가 저한테 없다고 안 주고 있다가 제가 추궁 계속 했더니 업체가 가서 좀 만나보겠다 달라고 좀 필요한 영수증이다 했더니만 이제 저희 땅 영수증이 아닌 다른 땅 영수증을 날짜도 틀린 걸 막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했어. 사장님을 너무 호구로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축을 해보면 그 돈을, 그러니까 이 공사비를 사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3천 얼마를 지출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비용은 많이 안 되는 1,000만 원이 될까 말까 한 그런 맞아요. 비용이었는데 그 영수증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급하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사장님한테 준 거예요. 주면서 그래 네가 알아봤자 뭐 어떻게 하겠어. 이제 뭐 약간 그런 마인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영수증을 들고 그 업체를 다녔어요. 제가 왜냐하면 확인을 해야 제가 이분한테 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확증도 없이 이분한테 뭐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마다 찾아왔는데 한 업체는 이제 모른다 그러고 작업 안 했다 그러고 그나마 이제 한 영수증이 저희 작업하는 업체더라고요. 동네 건기회사. 근데 그분한테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만 저희 공사 금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 초반대에 끝났다. 그렇구나. 이제 그것 다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없어지셨죠.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사기죄로 걸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이렇게 변호사 만나서 자문도 구하고 했었었는데 약간 좀 정가도 있었죠. 저희 변호사가 알더라고요, 그분을. 제주도에서 좀 유명하신 분인가 봐. 그렇구나. 아신다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님이 시킨 대로 이렇게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이제 이거는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 또 누범 기간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쪽에서 줄 돈이 있어야지 그것도 어느 정도 내가 해보고 할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줄 돈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돈을 자기가 다 썼던지 그러겠죠. 했던지. 그러니까 이제 해봤자 상처밖에 없는 승리가 될 수
예.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좀 집 짓는 것도 힘들었으니까 좀 한숨 많이 돌리고 나서 시간 날 때 뭐 시간이 약이라서 알겠는 게 좀 많이 마음도 좀 가라앉았어요. 예, 그때 그 당시의 마음하고보다는 저도 사기를 맞아봐서 알지만 이게 정말 저 최근에 며칠 전에 돌담 눈탱이 맞은 거 자려고 하면 그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럼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 몇백 안 되는 금액도 그런데 그 1,000만 원대 이렇게 맞고 집 하다가 막 중단되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마르죠.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왜 하필 나지? 이게? 와요. 별의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예. 저희가 처음 맞는 사기 같은 사기라. 네. 그래서 와이프랑도 많이 좀 힘들어했었고. 네. 그렇구나. 아니 그런 사람도 없어져야 돼. 참 처음에 힘드셨겠어요. 예. 그런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예, 무조건 지어서. 근데 그래서 이제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된. 이 도면은 건축사는 어떻게 알고?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소개받은 건축사가 있었는데 그 건축사랑은 저희 그분하고 이제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그분이 건축소장님을 또 바꾸셨어요. 그게 이분은 이제 까다로우신 분이라고 해서 바꾼 분이 지금 만나신 분이에요. 소장님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좋으신 분이에요. 예, 잘 예, 해주시고. 그분이 좀 코치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도면을 사모님이 이제 제가 듣기로는 몇 년간 이제 연구한 도면을 잘 이렇게 평면도에 녹여내서 그 집이 이제 시공이 된 거죠. 예. 마음에 드시나요? 예, 저희는 거의 뭐 최고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덕분입니다. 정말. 큰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걱정 많이 했었는데. 예. 그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저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 모든 걸 좀 의심스러웠었어요. 예. 집을 지을 때 생기는 문제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훨씬 금액이 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저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어붙여서 공사를 이제 진행을 쭉 했잖아요.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짓는 얘기도 하지만 건축비 조달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원만하진 않았잖아요. 제가 견적서를 제출했을 때 그런 플랜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다? 솔직히 100% 플랜은 없었고 한 70% 정도 플랜이 있었고 그다음에 20-30%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지금 와서 우리가 이제 사용승인 때 나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사가 중단이 되잖아요. 근데 건축주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이 되면은 피해 입는 거는 건축주가 거의 다 있게 그럴 것 같아요.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주인이 돈을 안 줘서 우리 못한다. 딱 빠지면은 사장님은 기존에 살던 집에서 나가기도 힘들고 그죠? 어떻게 또 집을 구해야 되는 비용도 지출이 되고 집은 공사를 하다 중단이 되면 우리가 빠지게 되면 누가 와서 공사할 사람은 거의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제가 거기 돈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진퇴양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었죠. 있었는데 어차피 처음 할 때부터 사장님이 자금 계획을 플랜을 저한테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금이 뭐 처음부터 딱 막히는 게 아니라 얼추 마무리 공사 했을 때 이제 맡길 거다라는 걸 서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사장님이 뭔가 해결 방안이 있겠지라고 저는 솔직히 좀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고 본의 아닌 분들한테 부탁도 했었었고 근데 부탁을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맞아요. 동거하러 다니기 동거하러 많이 다니셨죠. 근데 뭐 잘 극복했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제가요? 그렇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감사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공사를 시작하면 제1의 목적이 이걸 빨리 해가지고 건축주한테 잘 양도를 해줘가지고 내가 여기서 나가는 게 제1의 목적이어서 건축주가 자금 문제가 생기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건축업자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나와? 그럼 우리 빠져.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 지으려는 분들은 자금 조달 문제를 좀 완벽하게 플랜을 짜놓고 공사를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사장님네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존네 집은 더 힘들었어요. 공사 중간에 자금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사장님은 거의 마무리할 때쯤 이제 그랬잖아요. 존네 집은 제가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존이 이제 외국인이니까 저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 집 지으면 대출 나온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때 대출 신청하면 안 되고 집 짓기 전에 대출 신청을 하고 집 지을 때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집 짓는 중에 대출 신청했더니 은행에서 이건 안 된다. 벌써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 정말 큰일인데. 그래서 그때는 대책이 없었어요, 저도. 사장님은 공사를 하기 전부터 우리는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저거를 이제 뭐 팔던지 대출을 받아서 자금 충당을 할 거라는 플랜이 있었잖아요. 존네 집은 저도 생각지도 않게 이제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이 안 되면 그 은행도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그때 많이 저도 이걸 어떻게든지 뭐 마무리 져줘야 되니까
그래서 있는 돈 다 끌어오고 인성리 사모님한테 잔금 미리 받고 그 사모님이 그래도 중공 안 났을 텐데 돈 주더라고요. 가지고 가라고. 어차피 줄 돈이니까 준다고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거 갔다가 존네 집에 다 투입하고 근데 있는 돈 다 투입해서 존네 집에 해서 조금 거기도 공사가 늦어지는 한 달 정도 늦어졌을 겁니다. 작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사장님이 좀 특별한 게 사장님은 지금 목조주택을 지었잖아요. 네. 목조주택이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사장님 목조주택 원래 안 지려고 했잖아요. 예. 콘크리트를 되게 선호했잖아요. 예. 저한테 무조건 콘크리트로 할 거라고 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왜 중간에 바꾸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제가 그거를 정말 집 다 지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첫째는 저는 그 나중에 이런 이제 살다가 저희가 나중에 해외를 그 와이프랑 이제 나가서 살야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도 생각을 했었어요. 매매도. 그래서 나중에 그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콘크리트가 조금 더 그렇죠. 훨씬 낫지. 훨씬 낫다는 그런 시장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는 콘크리트. 네. 제주도 분들도 무조건 목조 처음 진다 했을 때도 막 제주도 주위 주민분들이 말렸었어요. 안 된다고. 또 그런 제 분위기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만 주장했었는데 첫 번째는 뭐 저희가 이 8년 만에 짓는 첫 집이지만 그전에는 단독주택을 한 3-4번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너무 심했어요. 결로나 이런 곰팡이랑 습한 기운들이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이미지가 좀 안 좋았어요. 콘크리트. 그래서 누가 쾌적하다는 말에 목조주택을 알아보게 됐고 와이프도 원래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가 온 사람인데 미국에서도 목조주택 많이 살았어가지고 그런 반감이 아예 없었고 오히려 나 때문에 콘크리트를 얘기했지 와이프는 목조주택을 목조주택을 자기는 좋다. 그래 그러면은 이제 또 여쭤봤을 때 저희는 상담 받았을 때 저희는 단층이라서 목조주택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나서 두 분 다 그냥 콘크리트를 계속 고집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다고 목조를 강요하진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짓고 싶은 거 건축주가 짓고 싶은 거 져야 되니까 짓고 싶은 거 지세요 했는데 어느 순간 목조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 건축비 때문에. 건축비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건축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7, 8천 정도 차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예산으로는.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이유가요. 목조주택에 우리가 정의를 봤을 때, 이 집이 싸야 되는 이 집이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사실 목조주택이 이제 저렴하게 나온 주택이 맞긴 맞아요. 미국에서도 그 목조주택이 빨리 짓고 저렴하게 그래서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게 이제 나무집인데 단층을 지으려면 나무집도 괜찮다. 우리 집도 다 목조주택입니다. 단층주택. 돈 절약한 건 맞긴 맞아요. 콘크리트가 아직까지는 좀 비싸긴 비싸요. 맞습니다. 목조가 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 다음에 사장님 제가 이제 이 집의 도면을 받아봤을 때 사장님 집 도면이 일반 주택이랑은 많이 틀렸어요. 아, 그래요? 많이 틀렸어요. 이게 쉬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가운데가 뻥 다 뚫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조 계산이 안 나와서 우리가 그 서울에 그 목건 옆 구조 설계하시는 분한테 이걸 줘가지고 구조 계산 거의 서울에서 받아서 시공을 했거든요. 이 구조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저희의 이런 집 형태는 단독주택을 살아보면서 느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층 집을 무조건 처음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오는 불편함 그래서 많이 불편하다고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단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2층을 단층으로 해놓으면은 어떨까 싶었고 그렇게 풀어서 하신 거구나. 2층 공간을 푼 게 이쪽 공간이 되겠고, 이쪽이 이제 1층 공간이 된 거고, 저희가 음악과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그 저희가 유일한 낙이에요. 근데 여기 저희 나라 평면도가 보면 거의 다 아파트식 평면도이기 때문에 식탁에서 소파가 가로로 되어 있어서 식탁에 앉으면 이렇게 뭐 TV나 영상기기가 잘 안 보이는 그런 구조가 많아요. 짓기 전에 살려고 알아봤었어요. 근데 잘 없더라고요. 그런 주택이. 살려는 생각도 하셨죠. 맞아요. 그때. 처음에 가장 그게 깔끔할 수 깔끔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이런 구조의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규칙, 그러니까 비대칭으로 꺾은 거는 땅 모양을 생각해서 꺾은 건가요? 땅 모양이죠. 이런 게 사실 힘들어요. 지붕각이 안 맞거든요. 벽은 상관없는데 지붕이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따로 건축자를 한번 만나서 얘기했던 그냥 그림 그려놓으면은 뭐 편해 보일 것 같지만 조금 이런 비대칭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힘들고
공간이 뻥 뚫린 공간이 있으면은 네. 하중 계산하는데 좀 우리가 고심을 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에가 너무 우물조밀하게 돼 있으면은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아파트 벽면도 같은 게 네. 작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모든 게 건축업자나 이런 업체에 잘 맞게 센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하고 그런 거 편하게처럼. 이 개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은 네. 집을 짓기가 쉽진 않죠. 근데 사장님 집은 사모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이게 지금 방이 2개. 네, 그렇죠. 그 게스트룸 빼고. 저건 이제 다른 집이라고 봤을 네, 때. 네. 그리고 욕실이 2개. 네. 그죠? 욕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욕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혹시 이따 사진만 좀 찍어가지고. 예, 그래서 됩니다. 그리고 거실이랑 주방이 이제 뻥 뚫려져 있는. 네. 그런 집입니다. 주택에 관한 이런 기본 설명은 제가 마지막에 약간 해드리고 공사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공사비요? 네. 공사비 얼마나 왔을까요? 제가 정확히 아직 그 정리를 안 해봤는데.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근데 여기서 사장님이 더 쓴 게 있잖아요. 네. 타일을 더 쓰지 않았나요? 네, 타일 더 썼어. 타일 많이 들어갔죠. 네. 좀 왜 더 썼지? 타일이 왜 비싼 게 됐었나? 면적이 넓어졌어. 면적이 넓어져서 그런가요? 700만 원이네. 평당 700만 원. 지금 이거 제가 다 수정한 거거든요. 네. 공사비가 4억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정도 들어갔나요? 아마 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따로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집이 만만치가 않네요. 평수가 58평? 58평? 예. 완전 풀 사이즈로 다 찾아먹고. 예,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분동이고 쪽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네. 별동 따로 있어가지고 농어촌 민박의 풀 사이즈를 다 찾아먹은 네. 그런 주택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기초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매치 기초로 했고 대신 좀 돈이 더 들어간 부분이 뭐냐면 사모님이 이쪽이랑 층을 틀리게 하고 싶다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려서 기초 높이 그게 좀 틀립니다. 그 벽체도 보통 목조주택은 2,400이 표준월인데 네. 요거는 이제 높게 해서 네. 저희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2,700으로 이제 여긴 2,400, 여긴 2,700이 된 네. 거죠. 그게 이제 들어간 거고 외장은 지금 보시다시피 한 가지 벽돌로 싹 다 마무리를 한 벽돌은 사장님이 골랐죠. 예. 장당 얼마짜리였더라? 이게 그렇게 안 비쌌는데. 예, 380? 380원? 네. 그 정도 됐던 벽돌인데 운송비가 좀 만만치 않아요. 네, 많았어요. 이게 제주도에 없는 벽돌이어가지고 이제 운송비 갖고 오는 게 좀 만만치 않았고 집이 커서 벽돌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 벽돌은 쌓는 비용이 좀 이제 많이 그렇죠. 들어가요. 벽돌 좋아요, 이뻐요. 예, 브라운색이 저희가 원하는 색깔입니다. 지붕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세라믹 사이딩으로 이제 마감을 한 집이고 물바지는 뭐 일본의 S론 저게 이제 물소리가 안 나서 제가 선호를 하는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햇빛을 많이 받으면 틀어짐 같은 현상이 생겨요. 이 물바지는 이거 말고 다른 물바지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사장님 같은 집에는 이 낙엽이 여기 분명히 막 쌓이거든요. 청소를 해줘야 돼요. 내부 마감재는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걸로 했고 제가 사실 페인트를 좀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금액이 비싸서 벽지로 했고 샤시는 좋은 걸로 했습니다. 레아웃 3중 유리로 독일식 창호로 작업을 한 거죠. 창호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창호가 많으면 또 단점이 있거든요. 단열에 좀 취약한 점이 있는데 공사비는 말씀드렸듯이 총 4억 정도 들어간 그런 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집을 완성을 하고 나니까 만족하세요? 예,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딱 저희가 원하는 동선대로 설계를 해서 그런지 일단 저희 생활 패턴에 너무 잘 맞고, 예, 그래서 잘 맞고, 그 다음에 집도 워낙 예쁘게 지어주셔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예쁘게 잘 나왔고, 좋습니다. 이게 단독주택을 지으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부 곤조 있는 건축사? 좀 그런 고집 있는 건축사들은 그런 걸 좀 인정 안 해주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축사들도 그래요?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자기 나름대로 뭐 하나의 프라이드라고 하는데 곤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이 완성이 됐는데 저를 어떻게 알고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저는 이미 그 집을 짓기로 마음 먹었을 순간이 한 3년 전 정도 됐는데 3년 전이요? 예, 그때부터 이미 그 팬이었어요. 제가 유튜브의 팬. 나쁜 사람 만나기 전에도 컨택을 몇 번 했었었고. 저한테요? 예. 와이프가 전화 받은 적 없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런 사장님과 얘기가 좀 더 진전적인 얘기를 하려고 만남을 갖기 바로 직전에 그분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좀 전화하고 하면은 좀 불친절하죠. 제가 조금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오히려 또 너무 친절해도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유튜브 보고 그냥 맞습니다. 제가 지은 집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어디 가보셨어요? 저는 대을. 대을리? 또 대을리밖에 안 가봤어요. 건축주 만나봤어요?
예, 나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네. 예. 그래 뭐라 그러던가요? 거기다 맡기면 안 된다고? 아니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네. 예. 그렇구나. 믿음직스럽다 하셨습니다. 데일리 집, 데일리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짜증 많이 냈거든요, 집 지을 때. 아, 근데, 너무 가끔가다 답답한 소리를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짜증이 나. 왜 그러면 나 지금 빨리 중요한 걸 뭘 처리해야 되는데, 건축주는 안 중요한 거, 완전 후순위 있는 걸 물어보니까, 그때 좀 이제 그걸 제가 잘 참아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런 걸 못 참아서 짜증을 내가지고, 딴 데도 가보시죠. 딴 데 가보면 제욕 많이 할 텐데.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근데 왜 저한테 집을 맡기려고? 뭔가 있었을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 뭔지 모를 믿음이 그냥 안 만나뵀었어도 그냥 믿음이 그래요? 갔어요. 예, 생겼어요. 저 사람은 사기칠 것 같지 않다. 예. 그런 믿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동네 업자라고 타이틀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 영상을 쭉 보다 보면은 이 동네업자 수준이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마인드는 계속 갖고 있었어요. 집을 지을 때 말고 꾸고 나서 더 잘해야 된다. 집 지을 때는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서로 있죠. 의견이 예. 안 맞으면. 분명 그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예. 왜 그러냐면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예, 다른 것 수가 같아요. 있거든요. 예. 뭐 이렇게 장기간 저랑 일하면서 예. 서운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아니, 서운한 건 없고, 그냥. 지금은 이제 솔직하게 아니, 말씀하셨는데. 없었어요. 진짜로.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그렇게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다 하시는 일들이 다 저희랑 하나의 작품을, 하나의 집이라는 그런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같이 달려가는 입장을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생각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집 짓는 거 사실 이렇게 유튜브 와서 말씀하는 게 쉽진 않은데 네. 제가 특별하게 요청을 했어요. 다른 일반 이제 건축주분들이랑 틀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영상으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한마디 하세요. 마지막 편할 때 하실 때. 제 나쁜 사람을 겪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일단은 그분이 과잉 친절을 보이시고 먼저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다음에 말이 좀 많으세요. 그렇구나. 예, 아는 것도 많으시고 해본 것도 많으셔요. 그런 분들 좀 조심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처럼 대표님은 엄청 말수 없으시고 심플하십니다. 예, 근데 제가 집을 짓고 나서 느낀 게 모든 진실은 심플하다. 예, 복잡하지가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플합니다. 오늘 건축주분 모시고 여러분들이랑 이런 집 짓는 얘기 같이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